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늘 싸우시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서 약간은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적응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면서 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것을 반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친구들이 저를 수군거리면서 피했던 거죠. 물론 지금이야 뭐 이혼이 대수겠어요? 10커플 중에 5커플은 이혼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큰 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주눅 들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그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주눅 들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약간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이미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친구들에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가족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니까 저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농담도 많이 하고 활발하고 아주 쾌활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한마디로 친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활발한 아이가 된 거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활발하던 모습도 제 모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활발하고 발랄한 제 모습이 거짓인 것 같아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여전히 자존감은 낮았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유쾌하고 활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로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다가오게 됩니다. 중국과를 졸업하고 저는 중국어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원의 새벽반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제 기준에는 나이가 엄청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중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조용히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를 뒤로 하고 저는 결국 중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중국 유학길에 오른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학 생활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저는 중국에서 칭찬으로 인해 자존감이 아주 많이 회복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많은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말만 하면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잘 해주지 않는 칭찬을 제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칭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1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시크릿이라는 책을 접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아주 엄청난 열풍이었죠. 그때 당시 너도 나도 유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저도 그것을 시작으로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은 다른 어떤 끌어당김보다도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읽었던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은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씩 읽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중국의 어느 한 전문대학에 취업이 되어서 중국으로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유학 생활이 아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낯설음과 두려움을 자기 사랑으로 극복했어요. 그때 제가 지내던 기숙사 벽에 저의 장점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글, 희망을 주는 글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빼곡히 벽에 붙여두었고요. 저는 매일 그 글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 나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야. 라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걸었던 거죠. 결국 중국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무리 인기가 없는 수업도 제가 강의를 하면 2배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고요. 쉬는 시간, 마치는 시간마다 저는 아이들이랑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마치 연예인처럼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과도 관계가 아주 좋아서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요. 그 와중에 제가 만난 몇몇 친구들에게 저의 자기 사랑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들의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의 자기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변하는 삶을 보면서 정말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진정으로 자기사랑 메신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결심보다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자기사랑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면 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호주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제 가족이 생기게 되면서 제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마음으로 아이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 바쳤어요. 물론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러하듯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긍정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갈수록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정도로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제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밤만 되면 속상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에 펑펑 우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때 제 남편과도 많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싸우다가 제 감정에 휩싸여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그 베란다 난간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네,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내 목숨보다 아끼는 내 아이와 가족들을 챙기느라 저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면서 저는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싱글일 때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는 엄마가 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 자기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주 진작에 일어났을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다행히 저를 자각했고, 저는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시 자신을 돌보면서 느낀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는 거죠. 아이를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에게 소홀해져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엄마들이 아주 많았어요. 마치 예전에 제 모습처럼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맘스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자기사랑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거죠. 제 이야기가 아주 멋지고 막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자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저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이것을 하는 게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 유튜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은 지금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마치 저를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자기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서 자기사랑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가득 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엘리였습니다.